최자영은 황기만이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한 후 갑자기 납치당했다. 충격적인 납치범의 정체 강세리는 숨을 몰아쉬며 공원의 어두운 골목을 빠져나갔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최자영의 무표정한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만약 자영이 정말로 세리가 황기만을 계단에서 밀어내는 것을 목격했다면 세리의 모든 계획은 무너졌을 것이다. 세리는 이를 악물었다. 이럴 수가 없어. 최자영, 내 인생을 망치게 두지 않을 거야. 세리는 급히 전화기를 꺼내 어두운 골목 끝에서 익명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를 낮추고 빠르게 말했다. 그녀는 이미 이런 상황을 대비해 연락처를 확보해둔 터였다. 어둠 속에서 거래는 빠르게 이루어졌다. 상대방은 짧게 대답했고 세리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결심은 단단했다. 최자영은 사라져야 했다. 한편 최자영은 공원을 벗어나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는 거리에서 그녀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주변은 너무 조용했고 발소리가 뒤에서 따라오는 듯했다. 자영은 걸음을 재촉하며 가방을 꼭 끌어안았다. 하지만 그녀가 골목을 돌자마자 검은 마스크를 쓴 두 남자가 순식간에 그녀를 덮쳤다. 자영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이 막히고 눈앞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곧 의식을 잃었다. 자영이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깔린 낡은 창고 안에 있었다. 손과 발은 밧줄로 묶여 있었고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로 3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자영을 내려다보았다. 공기 중에는 곰팡이 냄새와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자영은 이를 악물고 몸을 비틀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럴수록 밧줄은 피부를 파고들었다. 한 남자가 다가와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으며 으르렁거렸다. 자영은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때 창고 문이 벌컥 열리며 강세리가 들어섰다.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자영을 바라보았다. 세리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뒤섞여 있었다. 자영은 대답 대신 세리를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세리의 영혼을 꿰뚫는 듯했다. 세리는 자영의 시선을 피하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어쩔 수 없어. 내가 살아남으려면 이 여자를 없애야 해. 하지만 세리는 몰랐다. 최자영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이후 그녀의 딸 제인이 자영의 안전을 위해 전화기에 비상 GPS 추적 장치를 설치해둔 사실을. 자영이 공원을 떠나 낯선 장소로 이동하자 제인의 남동생 승우에게 즉시 알림이 전달된다. 승우는 알림을 확인한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머니의 위치가 점점 도시 외곽으로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차에 올라타 GPS 신호를 따라가며 경찰에 전화했다. 제 어머니가 납치된 것 같아요. 위치 추적 신호가 여기로. 제발 빨리 와주세요. 창고 안에서 세리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자영은 여전히 저항하며 밧줄을 풀려 했고 납치범들은 그녀를 거칠게 다루기 시작했다. 세리는 한쪽 구석에서 이를 지켜보며 손톱을 물어뜯었다. 이 여자만 사라지면 모든 게 끝나. 아무도 모를 거야.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불안이 점점 커져갔다. 만약 자영이 살아남아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면? 만약 누군가가 그녀의 행동을 알아차린다면? 세리는 이를 악물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물러설 순 없어.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세리의 얼굴이 굳어졌다. 납치범 중 한 명이 창문으로 다가가 바깥을 살폈다. 누가 온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당황으로 가득했다. 세리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갑작스럽게 문이 부서지듯 열리며 승우가 뛰어들어왔다. 그의 눈은 분노와 절박함으로 가득했다. 어머니, 승우는 자영을 발견하자마자 납치범 하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순식간에 창고 안은 혼란에 휩싸였다.
승우는 한 남자를 바닥에 쓰러뜨렸지만 다른 두 명이 그를 덮쳤다. 자영은 묶인 채로 이를 보며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세리는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계획은 무너지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경찰이었다. 세리의 얼굴은 핏기가 가신 채 창백해졌다. 그녀는 창고 뒤쪽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차 불빛이 창고를 환히 비추며 그녀의 모든 탈출로를 차단했다. 경찰이 창고 안으로 돌진하며 납치범들을 제압했다. 승우는 자영을 풀어주며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자영은 떨리는 손으로 승우의 얼굴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경찰은 세리를 발견하고 그녀를 체포했다. 그녀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세리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자영의 눈빛, 승우의 분노, 그리고 경찰의 차가운 목소리. 모든 것이 세리의 죄를 증명하고 있었다. 세리는 끌려가면서도 마지막으로 자영을 돌아보았다. 자영은 비록 알츠하이머로 기억이 흐릿해질 때가 많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선명히 기억하는 듯한 눈빛으로 세리를 응시했다. 그 눈빛은 세리의 가슴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세리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가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은 무너졌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죄악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자영이 손에 쥔 서류, 황기만과 황지호의 친자관계 불일치 결과는 여전히 제인의 손에 있었다. 제인은 세리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치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세리의 죄악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드러나고 그녀가 숨기려 했던 모든 진실은 결국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이야기는 더 치밀하고 숨막히는 전개로 이어질 것이다. 강세리의 체포는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었다. 경찰차의 불빛이 창고를 밝히던 순간 그녀의 눈에는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지만 어딘가에는 구원의 가능성이 숨어 있었다. 강세리는 차가운 수갑 속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후회와 변화에 대한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녀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동자에는 미세한 떨림이 남아있었다. 한편 제인은 집거실의 따뜻한 조명 아래 앉아 손에 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황기만과 황지호의 친자관계 불일치 결과. 이종희는 그녀의 가족을 뒤흔든 폭탄이었지만 제인은 이를 복수의 도구로 삼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녀는 진실을 밝혀 가족을 치유하고 화해의 길을 찾고자 결심했다. 제인의 손끝은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으며 단단한 의지로 빛났다. 강세리, 내가 한 잘못을 밝혀낼 거야. 하지만 그건 증오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야. 제인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세리의 과거를 파헤치되 복수심이 아닌 이해와 용서의 마음으로 접근했다. 황기만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알았지만 제인은 그의 마지막 순간에 담긴 진실을 찾고자 병원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황기만의 부상은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것치고는 심각했지만 제인은 그 안에 숨겨진 강세리의 두려움과 절박함을 읽었다. 그녀는 강세리가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알고 싶었다. 너도 아픔이 있었겠지, 강세리. 하지만 그건 너의 잘못을 정당화하지 않아. 제인의 조사는 점점 더 깊어졌다. 그녀는 강세리의 첫 번째 남편이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건을 알게 되었다. 당시 모두가 교통사고로 여겼지만 제인은 강세리가 그 사건 이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겪은 고통을 추측했다. 은행 기록을 통해 강세리가 보험금으로 새 삶을 시작했음을 알았지만 제인은 그 돈이 그녀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채우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제인은 분노 대신 연민을 느꼈다. 강세리는 악인이기 이전에 상처받은 한 인간이었다. 강세리는 경찰서에서 조용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었다.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보석 신청을 준비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죄책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친구 황나라에게 연락해 제인을 막아달라고 부탁했지만 곧 그 결정을 후회했다. 내가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세리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파괴를 직시했다. 최자영은 승우의 도움으로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담요 아래 안정을 되찾았다. 알츠하이머로 기억이 흐릿해질 때가 많았지만 그녀는 강세리의 범죄를 목격한 순간을 선명히 기억했다. 자영은 제인에게 서류를 건네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은 제인을 향한 신뢰로 가득했다. 제인은 어머니의 눈빛에서 힘을 얻었다. 엄마,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진실로 모든 걸 바로잡을게요. 제인과 승우는 강세리의 과거를 추적하며 그녀가 황기만을 노린 이유를 알아냈다. 황기만은 가문의 재산을 관리하던 인물로 강세리가 지호를 통해 재산을 차지하려 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제인은 강세리를 단죄하기보다는 그녀가 진실을 마주하도록 돕고 싶었다. 제인은 강세리와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경찰서를 찾아가 강세리와 마주 앉았다. 세리의 눈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지만 제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녀는 강세리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세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이해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한편 황나라는 강세리의 부탁을 거절하고 제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나라는 강세리의 공범으로 오랜 세월 그녀를 도왔지만 더 이상 죄책감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제인에게 강세리의 과거와 그녀가 저지른 일들을 밝혔다. 나라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다. 제인은 나라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 나라. 내가 이렇게 나와준 덕분에 우리 모두 새 시작을 할 수 있어. 강세리는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감방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기 시작했다. 제인의 용서와 이해는 그녀에게 잃어버린 인간성을 되찾게 했다. 세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지호를 위해 진심으로 사는 삶을 다짐했다. 제인은 가족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준비했다. 그녀는 강세리의 비밀을 밝혔지만 그 과정에서 분노 대신 화해를 선택했다. 강세리의 죄악은 어둠 속에서 빛을 보았다. 제인의 용기와 자영의 신뢰, 나라의 회개가 얽히며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렸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치유와 화해의 시작이었다. 앞으로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며 상처를 치유할 것이다. 진실은 그들을 자유롭게 했고 사랑은 그들을 하나로 묶었다.